일단 지난 방송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4파 부근이고 피보나치 찍어 봤었을 때 가장 빠질 수 있는 가격이 27,000대인데 지난번에 28,000원대까지 거의 다 빠지면서 한 번 더 빠질까 안 빠질까를 봤었을 때 안 빠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한번 ABC로 올라갔다가 B파동이 떨어지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위에 올라가는 파동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5분봉으로 보면 지난번 방송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이게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한 31,000 초반? 31,000? 31,100대? 이 정도에서 롱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롱매수 한 건 최소 반등 지점에서 절반 매도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역지점 걸어놓고 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롱매수 했던 거의 이유는 이렇게 ABC A가 나왔고 ABC B가 나오고 C웨이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로 했었고, 피보나치 찍어 봤었을 때 이 지점이 전체 구간의 382 구간이죠. 382 구간이고, 그 다음에 15분봉 봤을 때 여기가 상승 다이버전스 구간이고, 그쵸?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피보나치 382 구간, 두 번째 15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어서 단기간 추세 전환이 일어날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난번에 조정 받았었을 때 매수세가 붙으면서 반등이 왔던 자리,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지지받을 확률 높은 자리, 그렇고 네 번째로 여기 지금 볼륨이 이 구간 볼륨 대비 좀 높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봐서 그냥 네 가지 근거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런데 혹시 한 번 더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밑에서부터는 반등이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그런데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최소 반등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 테니 여기서 1차 익절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본절한다. 이러면 전체 시드에서 이거는 본절 나간 거고 반은 익절 나간 거니까 일단 이 포지션 들어간 거는 무조건 수익으로 끝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매수를 했었고, 방송 중에 올라와서 여기서 절반 매도를 절반이 아니고 한 60% 매도를 했죠. 60% 매도를 했었고 40%는 역지점 걸고 기다려 보겠다라고 해서 방송을 껐었고, 다음날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가격이 이쯤이더라고요. 가격이 이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였죠.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 제가 자고 일어나서 매수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네. 반등 올 수 있는 이게 ABC A였고, 만약에 B이고 C웨이브가 나오면 반등 올 자리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반등 왔다가 꺾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 판단해서 또 여기서 절반을 팔았어요. 그리고 매수했고 매도했고 추가 매수했고 추가 매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들고 있던 것만 역지정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조정받고 반등 오더니 떨어지는 자리에서 여기서 본절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절반 익절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한 것만큼 익절하고 여기서 본절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지난번 방송 켰었을 때 나오면 나중에 이따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대칭형 삼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렴하다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패턴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대칭형이 아니죠. 아래가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고 위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아래를 가리키죠. 이 패턴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W, X, Y, XG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5번 삼각수렴과 마찬가지로 진동 운동을 하다가 이 폴링 엣지 같은 경우는 위로 이탈하는 패턴이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그 라이징 엣지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5번 똑같이 하다 결국엔 밑으로 가는 패턴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임펄스가 5파가 다 나고 나오면 이걸 우리는 엔딩 다이아고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패턴인데, 근데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제가 왜 여기서부터 매매를 안 한다라고 했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카운팅한다. 예를 들어서 W, X, Y, XG로 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G가 여기서부터 ABC A, ABC A, 그 다음에 ABC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내려간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 롱 매수 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할 생각이고,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일봉으로 보면 제가 만약에 분석이 다 틀려서 이쪽 카운팅이 틀려서 메이저 3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된 거라고 하면 피보나치를 찍었었을 때 이게 27,600, 50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4시간 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떨어지면,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하단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가 분명히 생기는 자리예요.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떨어지게 되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 라인 위에서만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과매도권까지 안 내려가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RSI는 떨어지지 못한 채로 반등이 나오면 다음에는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무런 이제 거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초보가 보더라도, 초보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이 패턴은 조금만 공부하면 아는 너무 흔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보통 초보들도 이렇게 선은 그어 보거든요. 저점 고점. 그러면 이 자리가 다음 트렌드 라인 하단, 그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건 다 누구든지 인식을 할 거예요.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폴링 엣지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 제가 엔딩 다이아고널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지막 E 웨이브, 그러니까 이걸 ABCD로 본다라고 하면 A, B, C, D, E 웨이브라고 본다고 하면 이 웨이브가 꼭 이렇게 트렌드 라인에 잘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C 전저점, C 웨이브만 깬 상태로 이 밑에 하단 트렌드 라인은 닿지 않고, 여기에서 C 웨이브 깨자마자 전저점이 또 뚫렸다, 진짜 지옥 가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V자 반등이 올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에서 주로 이 하단까지 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보는 뻔한 패턴이어서 이 뻔한 패턴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일단 주의사항은 이 자리까지 안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깨지자마자 바로 밑에서 매수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면 그것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분석이 틀렸을 때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롱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손절 라인이 그래도 꽤 커요. 한 $1,000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3% 정도, 한 3.23% 정도 그걸 잡고 들어가야 되고, 손해 현물로 했을 때 레버리지 10배 쓴다고 하면 30% 손해겠죠. 손해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특히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 살짝 깼다가 휩소주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휩소까지 감안하면 손절이 더 크게 날 거고, 제일 싫어하는 경우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수했는데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 안 나오고 떨어지길래 손절 나갔더니 위로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만약에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확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모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반등이 나오냐, 여기서 나오건 아니면 휩소를 살짝 주고 나오건 아니면 전저를 뚫자마자 나오건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죠. 어떻게?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4시간 봉으로 나오면 RSI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꺾이는 거 보고 롱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이미 RSI는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이 되죠. 컨펌이 됐다는 거는 다음에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물론 손절 라인은 멀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매매가 장단점이 뚜렷해요. 내가 리스크를 안 떼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갈 것인가,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확실하게 더 승률 높은 확인 매매를 하되 이러면 조금 손절 라인이 멀어지고, 이거는 사람 성향의 차이인데, 제가 봤었을 때 이때 뭐 본인 입맛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이 자리를 확인 매매를 해보는 게 좀 좋은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 폴링 엣지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폴링 엣지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라면 확인 매매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잠깐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자리는 이 상단 트렌드 라인 또는 하단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 전저를 깨고 하단 트렌드 라인까지 오느냐, 이 상단 트렌드 라인 깨고 위로 올라오느냐, 이에 따라 매매 자리를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밑에서 롱매수 관점에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 컨펌 되는 거 보고 롱매수를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웨지 패턴이었고 4파 조정 자리였기 때문에 ABCDE 또는 WXY, XG 카운팅 한 다음에 정고를 깨고 4만 후반까지,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그런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반등이 오더라도 임펄스가 첫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라도 1, 2, 3, 4, 5라도 이 트렌드 라인 맞고 조정을 받더라도 첫 파동 임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 받고 뚫어서 위로 다음에 장대 양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파동 임펄스가 나오는지 이거를 좀 카운팅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혹시나 지금 반등 나왔던 게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이 위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역시나 크게 삼각수렴을 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예측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삼각수렴은 이 전저가 깨져야 제 분석이 틀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관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밑에 떨어졌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31,0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ABC로 이렇게 저점까지 이걸 뚫고 반등을 오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매매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뚫어줘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롱 관점에서 볼 거고, 반대로 트렌드 라인 뚫고 ABC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두 군데쯤 둘 중에 하나쯤 추세가 꺾일 거거든요. ABC로. 왜냐면 여기가 ABC인 게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ABC A고 B고 10파동 완성되면 숏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크게 삼각수렴해서 A, B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하락이 있고 D 상승이 있고 E가 있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숏 자리가 괜찮은 숏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깨고 올라오면 위에선 숏 관점 위주로 볼 거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떨어지면 롱 위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는 자리는 여기 또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는 파동이 어떻게 나와도 결국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저는 분석을 할 수 없어요. 제 한계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나는 여기서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특정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차트 분석을 하다가 위로 갈 가능성도 보이고 아래로 갈 가능성도 보이는데 타점을 정확하게 손절라인 잡고 들어갈 타점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